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최근에 동학개미운동이 사회적으로까지 이슈가 되면서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자, 그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그 돌발적인 악재라든가 돌발적인 호재 같은 그런 그 예측 불가능한 상황만 없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소한 5월 말 정도까지는 박스권 등락이 예상이 되고 6월 초 이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상향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삼성전자가 상승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대략 한 5월 말 정도까지가 되겠죠. 그 기간 동안은 바이오 테마라든가 대북 테마가 특히 이제 그 중소형주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을 크게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논리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주 세 가지 조건. 우리가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종목 혹은 이제 매수하는 종목은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흐름. 시대적 흐름은 이제 그 거시적인 거고, 이제 시장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이제 5월 말 전, 그리고 이제 6월 초 이후로 이제 구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이슈. 지금 이슈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개로 요약이 됩니다.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전 세계 위기 과정 속에서 K바이오가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지금 이슈가 되는 거죠. 바이오가 크게 오를 수 있는 어떤 그 논리의 근거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여당 압승인데요. 지난 그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대북 테마 쪽이 이제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겁니다. 이슈를 또 이제 부르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여하튼 간에 이제 그 바닥권이고 시세 초입이기 때문에 물릴 가능성도 굉장히 좀 희박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기는 그게 이제 바이오든 혹은 이제 대북 테마든 핵심 가치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다른 이제 경쟁 기업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핵심 가치 혹은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르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첫 번째는요, 바이오가 끝나야지 삼성전자가 오른다. 즉, 그 바이오가 계속해서 우상향, 오르는 시장을 지배하는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오르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또 역으로 얘기한다면, 그 삼성전자가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만 이제 그 바이오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지금 셀트리온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뭐 지표 역할을 한다고 봐야겠죠. 지금 고점 대비해서 제가 그 월봉수를 계산해 보니까 24개월 조정을 받았어요. 24개월 조정 받았기 때문에 상승으로 반전되게 되면 아무리 못해도 우리가 어떤 그 수급의 역학 과정 24개월 동안 2년 동안 매도세가 철저하게 우위를 보였거든. 매도 우위 되다가 이번에 그 3월달에 이제 반전됐죠. 매수 우위로 이제 전환이 됐단 말이죠. 이렇다면 그런 힘의 어떤 그 역학관계를 우리가 그냥 상적으로 감안한다면 3월, 그 다음에 4월, 한 5월 정도, 최소한 5월 정도까지는 강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물론 그게 6월까지도 갈 수 있고 7월까지도 갈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 돌발적 상황이라든가 또 시장 상황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하튼 간에 삼성전자가 오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이오의 어떤 시세가 끝나야지만 삼성전자가 오른다. 즉, 삼성전자가 오르지 못하는 구간에서는 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지배한다. 바이오 섹터 혹은 이제 대북 테마가 지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의 상관관계입니다. 이 주봉입니다, 주봉. 그 셀트리온 보시면 이제 2018년 초부터 2년 동안 조정을 받았죠. 받고, 삼성전자 초기에는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때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중 간의 이제 무역전쟁이 이슈가 되면서 전 종목이 다 빠졌어요. 그 삼성전자는 2019년 작년 1월서부터 계속해서 상승 과정을 보이는데 주가가 이제 오르게 되면 매수가 점차적으로 포화를 이뤄요. 그 주식을 이제 많이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잠재 대기 매도세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꺾이게 되면 한 방에는 못 가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다시 오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5월 말까지는 이제 그 박스권 혹은 혼조 구면 또한 이제 우리가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반대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이제 매도가 강화돼요. 매도가 강화되면 매도세가 소멸되죠. 반대로 이제 그 잠재 매수세가 이제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한 달 올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정도는 물론 이제 그 4개월에 음봉이 나오고 5개월, 6개월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은 우리가 유연성으로 극복을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까지는 바이오 테마가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뭐 비슷한 논리가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인데요. 일봉인데 역시 그 한 2년 정도 조정을 받고 이제 상승 전환되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오의 핵심주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저희는 이제 대장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예전 자료를 찾아보면 또 아실 거예요.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저희 또 현대투자연구소 주력주이기도 하죠. 목표 가격을 저희가 100만 원을 제시하는데 150만 원까지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주식이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실적이 영업이익이 뭐 급증하는 그런 모습이죠. 본격적으로 이제 그 투자 회수 간에 지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안 꺾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파동상 보면 이제 3월 19일 날 바닥을 찍고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출발이거든요. 의외로 5파동이 가장 세기가 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기도 하겠지만 셀트리온 혹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뭐 계속해서 매수의 시각으로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자, 두 번째 조건, 삼성전자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랠리하기 위한 그 두 번째 조건은 유가가 서부 텍사스산 중진율 기준입니다. 배럴당 30달러, 30달러면 거의 이제 60일 이동평균선하고 좀 일치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30달러를 돌파해야지만 삼성전자가 오른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좌상단 보면 이제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율가 되겠죠. 지금 유가 자체가 막 15달러 전후에서 왔다 갔다 16달러까지 회복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20달러 회복에서도 그런 시그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30달러를 돌파하지만 이제 추세가 그동안 이제 하락 추세에서 그나마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그 초기이고요. 30달러를 넘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이제 매수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글로벌 위기 과정 속에서도 그 유가 비중이 높은 그런 국가들이 있죠. 뭐 러시아라든가 혹은 이제 뭐 브라질이라든가 여기 이제 브릭스 국가라고 했죠. 유가 하락이라는 것은 브릭스 국가들의 경제 위기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파만파하면서 세계 경제하고 어떤 그 세계 경제에도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고요. 여하튼 유가의 회복은 외국인 어떤 그 순매수, 그동안 계속해서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순매수의 어떤 그, 결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여하튼 간에, 외국인 매매 어떤 전략적인 상수, 유가는 이제 상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그 한 2주 전에 외국인들이 조만간에 순매수 전환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좀 정정을 했어요. 일단 그 유가가 1차적으로 이제 20달러가 되겠고 20달러는 뭐 우리가 얼마 안 돼서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궁극적으로는 30달러를 넘어서야지만 그게 30달러가 60일 이동 평균 가격이 대략적으로 한 배럴당 34달러가 되거든요. 30달러를 넘어선다면은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이제 그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시그널이 아닌가.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1번과 2번을 조합해 본다면 유가가 30달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는 조정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 삼성전자가 오르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시간의 힘이라고 보는 거죠. 약간 좀 우리가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나스닥 종합지수 차트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차트. 지금 시장은 큰 맥락으로 본다면 지금 유동성이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활동 계좌 수가 3천만 개를 넘어섰다는 얘기를 제가 한 달 전 정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이제 엄청나다는 표현보다는 폭발적인 유동성인 것 같아요. 폭발적인 유동성. 그 다음에 정부들의 어떤 각종 재정 정책과 그 다음에 C 사태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전 세계 위기와의 어떤 전 세계 위기 혹은 이제 경제 위기와의 대접전 결투라고 봐야 되겠죠. 자, 위에서 지금 이제 현재 전 세계적 위기 사태, 현재 사태하고 그다음에 경제 위기가 압박을 한다면 바닥에서는 또 유동성과 혹은 이제 각국의 어떤 재정 정책 혹은 치료제 백신 이런 응전의 힘이 발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 그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나스닥 종합 기준으로 해서 8,000포인트, 8,500포인트까지 올라왔었죠. 근데 500포인트 정도는 오버슈팅이 나왔다는 얘기를 우리 아주 주식을 잘 하시는 고도의 어떤 전문가로부터 들었는데요. 500포인트 가까이는 이제 오버슈팅이 난 거다. 그 8,000포인트의 의미는 예전에 그 8월 6일이죠. 미국은 이제 8월 5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8월 6일이면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그 무역 분쟁의 어떤 그 최저점 부근이에요. 그 이후서부터는 좀 오버슈팅이라 보는 거고. 그러니까 500포인트가, 최악의 500포인트까지는 우리가 기술적인 자율 반락도 우리가 감안하고 있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전자가 하여튼 5월 말 정도까지 조정받는 가운데 어떤 그 바이오가 시장을 지배한다고 그러는데 바이오를 우리가 여러 가지 세 가지 보통 부류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이제 바이오의 선대주격,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절대적인 주도주고요. 얘네들 주도주고, 그 다음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주도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LNC 바이오, 그 다음에 알테오젠, 셀리버리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LNC 바이오 같은 역사 고점 완연하게 돌파했고요. 알테오젠 같은 건 아직 역사 고점 돌파 안 했는데 지금 이런 흐름이라고 보면 지금 그 시장의 매기의 어떤 흐름이 당분간 5월 말까지 바이오 섹터 쪽으로 유리한 환경이라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 독자적으로 돌파한다 못한다는 힘들지만 바이오 섹터 전반이 굉장히 흐름이 좋기 때문에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기 위해서는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어떤 시대적 흐름, 큰 맥락으로 본다면 시대적 흐름, 그 다음에 좀 미시적으로 본다면 시장 흐름이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삼성전자가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는 알테오젠이 역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체험 VIP 가입하신 분들도 알테오젠이라든가 LH바이오보다 알테오젠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사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좌하단에 보시면 이제 NK맥스죠. NK맥스. 지금 이제 부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NK맥스는 이제 그 면역세포 관련해서 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잡주가 아니에요. 제가 자꾸 이제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댓글을 다는 것 같아요. 우리 송재우 회장이 혹은 현대투자금에서도 잡주라는구나 그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NK맥스는 저희가 예전에 그 셀티로는 3만원, 4만원대 주력주로 편입해서 그게 거의 40만원까지 갔고 1000%가 넘어갔거든요. 근데 셀티론이 당시에 3만원, 4만원대 잡주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블래시라는 말이 있어요. Buy low and sell high. 그게 월가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Buy low, 싸게 사서 sell high, 비싸게 파는 건데요. 쌀 때가 뭐냐면 안 좋을 때요. 대중들이 범접하지 못할 때. 비쌀 때는 대중들이 다 공감하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열광할 때. 이때가 비쌀 때거든요. 그 NK맥스는 나중에 이게 지금은 별로이지만 앞으로 좋아질 회사라고 이제 부른 거죠. 물론 저희 얘기가 틀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회사도 직접 탐방을 해봤고 여기에 대해서 IR을 3번을 개최했는데 3번을 다 가봤어요. 나름대로 검증한 기업이다. 물론 이제 그래도 안 된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하여튼 되는 쪽으로 본 거고요. 이제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요즘 최근에 진단 키트라든가 치료제 관련해서 자회사 통해서 출자를 한 그런 어떤 모멘텀을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보는 것은 CRO 사업이죠. CRO 사업과 CRO 사업이라는 게 이제 비임상 대행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만기할 어떤 화평법 관련이죠. 화평법이라는 게 이제 화학물질 관리 및 평가에 관한 법인데요. 이게 이제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더 규제가 강화가 된 거죠. 정부 정책 수혜주인데요. 정부 정책 수혜주들은 수요 예측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의 질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잡주라고 생각하면 잡주가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우리가 단타 매매하고 뭐 이렇게 쉽게 접근하면 그게 잡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가치 주고 시대적 주도주 차원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새롭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좀 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거리에서 또 출발하는 것들. 오늘 또 주말이기 때문에 HLB도 굉장히 좋습니다. HLB 또 3월달에 빠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먼저 빠졌기 때문에 악재에 대해서 굉장히 내성을 갖췄죠. 그래서 어떤 계기, 모멘텀만 형성이 된다면 이제 크게 도약한다고 보는 거고. 역시 이제 바이오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그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펩트론도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펩트론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연구를 해봤던 종목인데 펩트론도 상당히 좋죠. 코아스텍도 전에 그 유튜브 방송에서 한번 이게 좀 많이 오른 것 같지만요. 길게 보면 완전 바닥권이에요. 코아스텍도 특히 이제 뭐 바이오 흐름과 함께 코아스텍도 얼마도 충분히 앞전 고점이 16,000원인데 거기 정도는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신라젠인데 신라젠은 사는 게 아니에요. 신라젠은 우리가 어떤 거 바로미터로 보자면 기준으로 신라젠 좋죠. 신라젠이 사실 최근에 또 구설수에 많이 올랐죠. 진짜 그 이미지가 안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라젠 지쳐도 지금 안 빠지고 있는데 오른다면은 진짜 바이오가 세게 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 막판에 신라젠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그 증시경원에도 시세 마지막에는 시세 파이널에서는 바이마저도 오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바로미터 차원으로 바이오 섹터의 어떤 그 색이라고 할까요? 어떤 흐름의 어떤 그 바로미터 격으로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뚱맞게 이제 비메모리 관리들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게, 삼성전자가 만약에 6월서부터 상승 전환된다면, 이런 그 이런 그 비메모리 관련 중성주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오릅니다. 제가 4월 말 5월 초로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다음 주가 이제 4월 말에 접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삼성전자 쪽으로 투자 심리가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빠지고 뭐 어찌 보면 좀 오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그 투자 심리가 우호적인 투자 심리가 형성된다면 이런 그 가벼운 중소형 어떤 그 비메모리 관주들은
돌발적으로도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네페스, 그 다음에 SF 반도체. SF 반도체 우리가 얘기했던 가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회사도 주력 주기로 합니다. 리노공업도 굉장히 지금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리노공업이 가장 가벼워요, 사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조금 안타까운데 대규모 유상증자로 해서 주가가 좀 훼손을 받았는데 6월 4일 전까지만 사게 되면 유상증자를 35% 받습니다. 그러니까 6월 4일 전에는 가격대만 맞으면 우리가 꼭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북 테마주 4종목을 말씀드리는데, 먼저 그 논리를 제가 좀 재미있게 4가지로 한번 제가 요약해 봤어요. 첫 번째, 대북 테마의 첫 번째 논리는 역시 그 여당 압승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 초에 그 대북 테마로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난광통운 같은 경우는 뭐 7,000원, 8,000원짜리가 거의 뭐 4만원까지 2개월 만에 주가가 거의 막 400%, 500% 오른 주식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 대북 테마를 추천했던 근거는 뭐냐면, 그 평창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단일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대북 테마가 이제 이슈가 되겠다. 본질이 아니라 이슈로 가는 겁니다, 이슈로. 여당이 압승했다는 것은 이제 대북 테마 쪽으로 굉장히 유리하게 이슈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 계속 보세요. 보시면은 점차적으로 대북 관련된 어떤 그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굉장히 강렬하게 반응하죠. 현대 엘리베이터는 사실 그 대북 테마 중에서 뭐 비교 불가하다고 봐야 되겠죠. 7개 사업권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 아산 지분을 거의 한 70% 갖고 있죠. 동아지일,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이제 SOC 관련주가 가장 이익계질이 뛰어나다고 보는 거죠. 동아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뭡니까, 터널이라든가 지방 강화 이쪽에 굉장히 특화된 기업이고, 펀더멘탈도 굉장히 양호하죠. 포스코 엠텍은 당연히 이제 포스코의 자회사고 자원 관련주 중에서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경농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주, 제가 논리를 얘기했네요. 첫 번째가 논리가 여당 압승. 두 번째 논리는 이제 그 작년까지는 사실 그 대북 사업이 뭐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이 미국 주도였고 이제 그 톱다운 방식이었죠. 트럼프 입장대로 뭐 우리가 좌지우지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가 분단이 사실 외세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또 지금 현재 21세기 와서도 외세에 휘달린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작년까지는 미국 주도였던 그 트럼프 중심의 톱다운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이제 한국 주도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뭐 그렇게 또 나름대로 분위기가 이제 이끌어가는 모습이고. 세 번째 논리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지금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모든 정권은 마찬가지죠. 어떤 그 치적을 만들죠.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하여튼 2년에 임기 2년에 대북 테마가 크게 이슈화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고요. 네 번째 논리는 전 세계 위기 과정 속에서 이게 우리가 그 국내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여하튼 간에 전 세계 위기 과정 속에서 대북 테마는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그 대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주말에 여러분께 숙제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보시는 종목이 SOC 관련주고, 힌트는 자본금이 168억입니다. 보시면은 매출액을 먼저 보죠. 2018년도에 4천억, 2019년도에 5,150억, 올해 예상 매출액이 5,800억, 내년에 뭐 6,600억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영업이익이 170억, 270억, 360억.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급증해요. 최근 보고서입니다. 순이익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뭘 볼까요? 에비타, EPS, 퍼를 보죠. 21배에서 17배에서 11배에서 9배에서 7배. 퍼가 저퍼화 되는 거죠. PBR이 한 1.1배 정도밖에 안 되죠. ROE가 이제 5%대, 6%대에서 10%대로 증가한 겁니다. 그렇죠. PBR이 지금 1배 정도, 1배 초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어려운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북 관련주예요. 자본금은 168억입니다. 자, 채용 VIP 관련해서는 뭐 문의들도 많이 오고 또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요. 제가 뭐 무조건 뭐 수익을 내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고요. 제가 최근에는 이제 좋은 종목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1차적으로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혹은 이제 삼성 SDI 이런 이제 비메모리라든가 전기차로 가야 되겠지만, 일단 5월 말까지는 바이오 혹은 대북 테마에서 특히 초보 투자자라든가 소액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체험 VIP 함께 하시면 제가 최고의 어떤 포트폴리오로 또 멋진 수익률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